저는 학종이랑 수능을 같이 준비한 입장에서 아니면 멘토 선생님들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 조금 보완하는 것이 학원과 과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해보니까 인강이 되게 좋았어요. 혹시 내신과 모의고사의 등급 차이가 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훨씬 잘 나오고 모의고사의 출제 방식이 나와 잘 맞는다 하시면 과감하게 말해서 내신은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의고사가 쭉 잘 나온다 하시면 계속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 게 나중에 본인이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이 더 잘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학종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학종으로 대학을 준비하지만 수능도 웬만큼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둘 다 잡는 것이 나중에 최저를 맞춘다거나 혹은 학종을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학종이랑 수능을 같이 준비한 입장에서 두 가지 챙기는 게 가장 좋기는 했어요. 한 가지 길에 집중을 하면 사실 나머지 한 가지 길의 가능성을 좀 막아두는 게 돼서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두 개 다 챙기기가 과한 것 같다 싶으면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내신이나 수능에 있어서 자기가 좀 애매한 입지라거나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내신이 뒷받침을 안 해주는 것 같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논술이나 수능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든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이랑 인강이랑 과외랑 인강을 안 듣는 독학 중에서 과목별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나요?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인강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강의를 런칭하시는 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수능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가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노하우가 저희한테 많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학원이나 인강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과외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학원을 다녀도 학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도에 맞춘다기보다는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진도를 나가고 또 수능에 쭉 맞춰서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싶으면 이걸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과외 선생님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멘토 선생님들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학원과 과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목별로 뭐 학원이다, 인강이다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저는 내신 기간에는 학원을 다녔고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은 내신 기간에 학원을 다녔고, 수능 공부를 시작한 게 저는 고3 들어가기 전 1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학원을 잠깐 끊고 인강 혼자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다시 내신 기간에 국어랑 수학만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인강을 했는데, 저는 수능 공부를 해보니까 인강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학종이랑 수능이랑 둘 다 챙겨야 되니까 사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학원에서 들으려고 하면은 제가 쓰고 싶은 시간보다 더 많이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인강은 제가 필요한 것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시간들을 빼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학종이랑 수능이랑 둘 다 준비할 때 좀 부담감을 덜어줬던 게 이제 인강 들은 게 아니었나 싶었고, 인강을 들으려면 혼자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나 부족한 거 스스로가 잘 보여요. 학원에서는 좀 타율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데, 인강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좀 더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인강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신 준비할 때는 자료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학원에서 구비를 잘 해주다 보니까 내신 공부할 때는 인터넷 강의보다는 학교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해줄 수 있는 학원이 좀 자료도 많이 준비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공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계획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험 공부 계획을 짜는 법과 혹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편이 원래 아니었어가지고 고3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만 맨날 했거든요. 고3 때는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제가 썼던 방법은 할 일을 무조건 크게 잡았어요. 해낼 수 있든 아니든 일단 크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놓으면 안 했다고 표시할 때 조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원래 하려던 양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계획을 좀
크게 잡았고 제가 원래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일 잡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계획 세우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 전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우면은 그런 것도 좀 좋고 계획 크게 잡는 거랑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계획 잡는 거 그거를 좀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부량을 채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획표를 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천을 어떻게 하냐는 사실 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고3이 되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핑계 같고 하루를 24시간 잡아서 뭐 잠을 최대로 8시간 잔다고 해도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이런 걸 다 따진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본인이 최대로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전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하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정말 몰입해서 하루를 온종일 공부에 몰입을 하다 보면 계획표는 당연히 다 동그라미가 돼 있는 그런 뿌듯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계획을 혹시 초반에 지금 처음 짜본다 혹은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 계획표를 짜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을 잡기보다는 조금씩 본인이 할 수 있는 내가 이것만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양을 잡고 이를 점점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정시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수시와 정시 공부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둘 다 챙겨본 입장에서 제가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내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수라 생각해서 원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정시에 집중할지 아니면 둘 다 챙겨야 될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에는 완전 수능에 몰입했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든 그 부족한 내신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가 시작했을 때부터는 완전 내신만 했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수능만 계속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때 제 최고 성적을 받았고요.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긴 했어요. 그 시간 자체를 아예 내신에 쏟으면 수능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내신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성적 올리고 싶을 때 수능과 애매하게 챙기기보다는 내신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3학년 때 수시와 수능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싶으면 수시 재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면 1학기만 성적이 들어가니까 1학기 학기 중까지만 내신에 완전 집중하고 그 전 겨울방학이나 2학기에는 수능에 완전 집중하는 게 최고의 비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뭐 나는 정시를 준비한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정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신 학원도 다녔고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2학년 2학기까지 끝나고 내신이 너무 안 나오고 모의고사와 내신 간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됐는데 수시에 논술을 포함시킨다면 논술 학원은 다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한 4시간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논술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글쓰기 실력보다 최저를 맞추는 것이 나중에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시 정시 비율을 따져본다면 저는 거의 정시 100으로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은 전 학년의 전 범위를 범위로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겨울방학 때 목표 자체를 국영수보다는 사탐 한 바퀴 돌리는 걸 제일 목표로 했었거든요. 3월 모의고사 전날에도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안 하고 사회탐구 한 바퀴 끝내겠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탐구, 과탐이든 사탐이든 탐구를 개념을 한 바퀴 돌거든요. 뭔가 이제 국영수 자체는 막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좀 그런데 사탐은 개념 전범위가 또 3월에 나오다 보니까 진짜 개념 공부 잘했나? 확인하는 용도로 3월을 활용할 거라면 사탐에 집중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국영수도 그래도 기본기를 잡아야겠죠? 유형적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국영수든 아니면 탐구 과목이든 기본기를 제대로 잡는 데 초점을 맞춰서 3월 모의고사를 활용하고 그걸 좀 토대로 삼아야겠다. 3월이면 그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고3 모의고사기도 하고 뭐 산모 성적이 수능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부담감도 크고 나는 최대한 고득점을 받고 싶다 하고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랬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모의고사는 개념 문제만 다 맞추고 온다라는 심정으로 임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탐구가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점수가 많이 안 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탐구 개념을 다 맞춘다거나 혹은 수학
수학에 내가 3점짜리 다 맞춘다거나 이렇게 과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만 이루고 와도 저는 충분히 많은 것을 얻고 오는 모의고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다른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있으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3월 모의고사를 제일 못 봤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개학 연기되고 이래서 3월 모의고사 집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봤으면 더 못 봤을 것 같아요. 집에서 더 편하게 봤는데도 그중에서 받은 거 보면. 근데 다른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 때보다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었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막 망쳤다는 느낌은 안 받았고 사실 그건 집에서 봤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듯이 큰 의미를 둔 성적은 아니었고요. 6, 9편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만 과목별로 약간 편차가 컸기 때문에 일정하지 못한 그런 곡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와 수능이 큰 차이가 있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일까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수능하고 6구 모의고사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3월이나 4월 그리고 7월, 10월 같이 그 교육청에서 하는 모의고사는 국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글의 전개 방식이나 문제 풀이 방식 같은 게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했는데 문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차이를 굳이 찾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제위원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또 평가원이 6, 9평 이제 시험지를 통해서 수능에서 어떤 유형을 어떻게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사이에 본인이 최대한 실력을 높여서 수능장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순서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국어는 화작문 풀고 문법 풀고 그리고 문학 다 풀고 비문학 2세트 풀고 그 다음에 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세트 풀고 마킹을 했는데 근데 저희 이후부터는 이제 국어 수능이 바뀌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 과정에 맞춰서 해본다면 화작이나 문법이나 둘 중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거 먼저 풀고 그리고 문학 다 풀고 비문학 한 세트 남겨 풀고 그리고 마킹하고 한 세트 또 풀고 마킹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방법을 수능 때도 진짜 덕을 많이 봤는데 그 이유가 비문학을 한 세트 남겨두고 마킹을 하는 게 사실 자기가 풀었던 거는 다 마킹해놨다? 이런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부족할 때 그게 되게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거 풀 때 시간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한 세트 말고 나머지는 다 점수를 확보했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다른 과목은 좀 순서대로 풀었는데 영어 듣기 할 때 독해도 같이 풀었었는데 많이 풀 때는 그 18번에서 30번까지 수능 때는 26번? 기억으로는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듣기 할 때 같이 풀었었고 제가 탐구를 이제 사문이랑 생윤을 봤었는데 생윤은 순서대로 풀었고요. 근데 사문은 도표 문제 빼놓고 먼저 풀고 도표 문제는 풀 때마다 마킹을 했었어요. 사문이든 국어든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은 과목들은 일단 자기가 풀었던 걸 다 마킹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족하거나 좀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푸는 대로 이제 마킹하는 순서? 그런 순서로 시험을 치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을 이제 순서대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독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면 사실 시험장에서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고 망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내가 비문학에서 막힌다 하면 저는 EBS 연계가 돼 있는 문학 지문을 넘어갔어요. 왜냐면 EBS 연계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수능 전에도 몇 번이고 계속 봤고 전 지문 줄거리 같은 것도 읽어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숙감에서 오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한번 막혔다 싶으면 바로 EBS 연계된 문학 작품을 가서 문학을 풀고 다시 독서로 넘어오고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여운이처럼 듣기 할 때 독해를 푸는 것을 잘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수능장에 가면 그렇게 많이 못 풀게 돼요. 실제로 가면 너무 떨리기 때문에 듣기를 풀면서 18번 쪽에 있는 그 약간 쉬운 편지문이나 글쓴이의 감정 같은 것을 파악하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하게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43번부터 45번의 장문 문제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기장 같은 느낌의 지문이기 때문에 되게 술술 읽히고 긴장감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장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장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순서대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탐 같은 경우는 저도 생윤 3원을 봤는데 생윤은 그냥 쭉 풀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세모를 치고 넘어갔고요. 사문 같은 경우는 개념 문제를 일단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쭉 풀고
도표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369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풀이 방법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수능장에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익숙하고 또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